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활동의 실제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격이고요. 13주차 사이버 강의입니다. 학교 청소년 활동인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차를 통하여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정의 및 목표에 관하여서 학습하고요. 두 번째, 또 목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제 총괄 목표 와 영역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영역별 역량과 관계, 네 번째 학교급별 교육의 중점, 다섯 번째 창의적 체험 활동의 영역과 활동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설명에 앞서서 교육 과정을 통하여 창의적 체험 활동이 어떻게 용어 정리가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과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커리큘럼이죠. 어떤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택된 교육 내용이나 학습 활동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조직한 것을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고 합니다. 학습 목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이 교육 과정인데요. 우리나라 교육 과정은 1994년도 1차 교육 과정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왔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차 교육 과정에서는 교과 활동하고 특별 활동 영역으로 구분했는데요. 교과 활동 영역과 특별활동을 구분했는데 특별활동 영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이렇게 국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 교육과정은 교과 활동하고 교과 이외 활동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교과 이외 활동을 특별활동이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그게는 지금은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이제 이 바뀐 거죠. 그 과정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2차 교육 과정에서는 63년부터 시작됐는데 교과 활동하고 특별 활동으로 구분했는데 특별 활동 영역을 홈룸이라고 학생회, 클럽 활동, 학생 집회 이런 식으로 특별 활동 영역을 2차 교육 과정에서 구분하기 시작했다. 3차 보겠습니다. 3차는 1973년부터 교과활동, 역시 교과활동, 특별활동으로 구분하는데 특별활동 영역이 학급활동, 학생회 활동, 클럽활동, 학교 행사 등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4차, 5차까지, 6차까지도 교과하고 교과 이외의 활동을 특별활동이라고 하면서 그 영역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2차, 3차, 4차, 5차, 6차, 그 다음에 6차까지 이제 특별활동 영역들을 쭉 구분했고 그 내용들이, 영역의 내용들이 조금 조금씩 바뀌어왔죠. 그러다가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1997년부터 는 이제 교육활동과 특별활동이 있고, 교육활동, 특별활동이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재령활동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재령활동은 교과 재령활동과 창의적 재령활동으로 또 구분을 하는데 특별하게 7차 교육과정부터는 재량활동이 이제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7차까지 이제 교육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 8차 교육과정부터서는 8차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냥 개정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 교육과정 개정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차, 9차, 10차 그런 교육과정에 대한 명칭에 대한 표현은 없고 그냥 개정교육과정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2007년 개정교육과정도 역시 크게 7차나 다른 게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2009년부터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이 다시 이제 재량활동, 특별활동 이런 내용들을 다시 정리해서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분하였고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서 지금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에 앞서서 교육과정의 변천 과정을 살펴드리면서 특별활동이 6차까지는 특별활동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그 후로는 재량활동이 포함돼서 재량활동, 특별활동으로 사용되다가 다시 2009년 개정교육과정부터는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교과 이외의 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표현을 한다. 한번 정리해드리면 학교 교육과정은 교과 과정과 교과 이해 과정으로 구분이 되는데 그 교과 이해 과정을 예전에는 쭉 특별활동이라고 명칭을 하다가 현재는 2009년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명칭을 두고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다음 슬라이드에서부터 창의적 체험활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해 활동입니다. 그래서 교과 우리가 뭐 국어, 영어, 수학, 뭐 미술, 음악, 체육 이런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과 이해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학교에서는 청소년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목표입니다. 건전하고 다양한 집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또 본인의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 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고 신장시켜서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게 창의적 체험 활동의 목표입니다. 자, 목표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슬라이드에서 간략하게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체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제 통괄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영역별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영역별로 목표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청소년들이 집단활동의 자발적인 참여와 나눔과 배려의 실천을 통한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 신장하고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하는 게
창의적 체험 활동의 총괄 목표이고, 창의적 체험 활동은 영역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을 구분하는데 영역별 목표가 있습니다. 자율활동은 특색 있는 활동에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서 합리적,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자율활동을 지향합니다. 동아리 활동 목표, 다발적인 활동을 통한 본인의 소질 및 적성을 개발하고 삶을 향유하는 심리적 감성 역량을 해방하는 게 동아리 활동의 목표입니다. 봉사활동의 목표는 나눔과 배려 실천, 환경 보존 생활 습관 형성을 통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를 체득하는 게 봉사활동의 목표입니다. 진로활동은 흥미, 적성, 소질에 기반을 둔 자아 정체성 확립과 진로 개발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진로 활동을 실시하게 됩니다. 총괄 목표와 영역별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역량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할 6가지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기관리 역량이죠. 자기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주어진 지식을 통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논리적인 사고, 비판적인 사고를 갖는 게 지식, 정보, 처리 역량입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 그리고 심리적 감성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은 문화적인 감수성, 공감하는 능력 등을 갖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는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되고 그런 것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인공지능과는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심리적인 감성 능력을 우리가 심리적 감성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 6가지로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가져야 할 핵심 역량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량들을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역량을 키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율활동은 자기 관리 역량,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을 주로 키울 수가 있는 거고, 동아리 활동은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봉사활동은 공동체 역량과 의사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고, 진로활동을 통하여는 자기관리 역량, 정보 처리 역량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예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갖춰야 할 핵심 역량을 6개를 제시하고 있고, 이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을 통하여서 이러한 핵심 역량 6가지를 키운다는 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급별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영역별 교육 중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활동에 관한 초등학교에서의 교육의 중점은 입학 초기 적응활동, 사춘기 적응활동, 민주의사의 결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이해 및 실천, 즐거운 학교 생활 및 다양한 주제 활동인데요. 여러분, 이제 자율활동이라는 것은 다양한 자율적인 주제를 주고 우리 청소년들이 창의적인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사춘기 적응 활동에 대한 것이 초등학교에서 제시가 된 이유가 지금 사실 사춘기가 빨라지고 있죠.
중이병이라는 말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중이병이 없어지고 제 생각에는 중이병이란 말은 없어져야 되고 이미 이제 5, 6학년, 6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은 사춘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 사춘기 적응 활동에 대해서 교육의 중심이 맞춰진다는 거. 그에 이제 즐거운 학교 생활 및 다양한 주제 활동을 통하여서 자율 활동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인 목표를 높여가는 겁니다. 자, 중학교에서는 원만한 교우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향하고 폭넓은 분야의 주제 탐구 과정을 경영을 하는 것. 예, 자, 고등학교 되면은 공동체 구성으로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적인 사고 또 진로 진학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주제를 탐구를 수행한다. 예, 이제 주제 탐구가 이제 중요한 이제 주제별로 활동하는 게 중요한 자율 활동에 이제 해당 영역에서 활동하는 건데요. 이제 초등학교 때는 즐거운 학교 생활을 포커스를 맞추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폭넓은 주제에 관해서 맞추고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되면은 본인의 어떤 진로와 진학과 관련된 전문 분야로서 주제가 한축되는 것 그런 어떤 변화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비교해서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보실까요? 동아리 활동은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고를 같이 묶어서 보시면 되는데요. 동아리 활동은 다양한 경험과 문화 체험을 통한 재능 발굴, 신체 감각 익히야 직접 조작의 경험, 소속감과 연대감을 배양한다. 쉽게 신체적으로 조작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해보는 거, 그런 감각적으로 익혀보는 거, 이게 동아리 활동의 초등학교의 어떤 교육의 중점이라면은 중학교가 되면은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예술적인 안무 형성, 건전한 심신 발달, 탐구과 문제 해결 심장, 다양한 문화 이해 및 탐구, 사회 지도자로서 소양 함양. 예, 크게 뭐 초등학교하고 중고등학교 다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중고등학교가 되면은 뭔가 더 사회 지도자로서 소양을 함양하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 일단 동아리 활동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은 그 사이즈가 커지죠. 내용도 그렇고 뭐 동아리 활동이 다양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봉사활동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봉사활동의 의의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는 게 교육의 중점이라면은 중고등학교 때는 역시 뭐 봉사활동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선행적인 이해가 필요하겠지만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취미나 특기를 활용하여 봉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된다. 거에 교육의 중점을 두게 됩니다. 진로 활동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하고 뭐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한다면은 중학교가 되면은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강화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본격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자신의 꿈과 비전을 진로 진학과 연결하고 건강한 직업의식을 확립하면서 진로 계획 및 준비를 하는 그런 교육의 중점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영역별 활동들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율활동입니다. 자율활동은 자치 적응활동과 창의적 주제활동으로 구분하는데요. 자치 적응활동을 했을 경우에 대표적인 게 학생활동, 뭐 학급의 활동 이런 것들이 자치 적응활동의 대표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율활동의 전체적인 목표도 있고 그 위에 창의적 체험활동의 총괄적인 목표가 있지만은 또 자율활동을 구분해서 자치활동과 창의 주제활동을 구분하는데
거기에 따른 세부 목표가 또 있습니다. 자, 다치 적응 활동은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변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활동 목표입니다. 내용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형성 활동, 협의 활동, 역할 분담 활동, 직무 활동, 뭐 상담 활동, 뭐 또래 상담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향양하게 한다는 것. 그다음 두 번째, 창의 주제 활동,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함양하는 건데요.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이 창의란 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창의적 주제 활동이 매우 중요한 활동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창의적 주제 활동만 통해 가지고 창의성을 키우는 건 아니지만은 특히 이제 여기 세부 목표도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함양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창의적 주제 활동이 우리가 좀 관심 있게 활동을 지켜보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학년, 학교, 학년, 학급의 특색 활동이 있고, 뭐 학년별로, 또 학급별로, 학교별로 이제 특색 있는 활동들이 있겠죠. 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만의 특색이 있는, 특별 활동으로 유도를 배웠습니다. 전 동교생이 다 유도를 배웠고, 그런 것들이 다 학교 또 학년, 학급별로 특색 있는 활동이 나왔겠죠. 주제 선택 활동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정말로 다양한 폭넓은 주제들이 이제 제시가 되겠죠.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땡땡 고등학교 창의적 주제 활동을 뭘 하고 있는지 제가 조금 살펴보았는데요.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블루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 우울증에 걸린 친구들을 뭐 돕는 방법을 3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또 내가 겪고 있는 코로나 블루 증상은 무엇입니까? 또 그리고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서 3가지 적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주제가 주어졌더라고요. 물론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 위해서 뭐 동영상도 신청하고 또 우울증에 걸린 친구들을 돕는 방법을 본인들이 생각해보는 그런 주제 선택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활동은 자치활동과 창의적 주제 활동으로 구분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동아리 활동은 또 크게 예술 체육 활동과 학술 문화 활동, 실습 노장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활동별로 세부 목표가 있는데요. 예술 체육 활동은 심미적 감성 역량 함양과 건전한 정신과 튼튼한 신체를 육성하는 것. 심미적인 감성 역량, 이게 우리 청소년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고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역량이죠. 이런 심미적인 따뜻한 감정을 가진 역량 감각과 건전한 정신과 신체, 튼튼한 신체를 갖는 게 예술 체육 활동의 세부 목표가 되겠습니다. 음악 활동, 미술 활동, 연극, 영화, 그의 다양한 이제 스포츠 동아리 활동, 체육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학술 문화 활동, 지적 탐구력과 문화적 소양 능력을 배양한다. 단순하게 학술 문화 활동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 가운데서 역사 동아리 같은 건 뭐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탐방하고 그러면서 문화적인 소양 능력도 개발하고 그 역사적인 배경이 되는 그 역사적인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한산성을 탐방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우리가 문화적인 소양과 더불어서 남한 선생에 얽힌 그런 병자호란이라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인 영향도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술문화활동 내용을 보면은 인문소양활동, 사회과학 탐구활동, 자연과학 탐구활동, 종합활동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학술문화활동입니다. 실습 노작활동, 기본 기능을 집중하고 일상생활에 적용해 나가는 것, 노작이라는 게 뭔가 무엇인가를 만들고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험적으로 손으로 뭔가 하는 활동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노작 활동이면 뭐 원예를 한다든지 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노작 활동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능을 습득하는 거, 실습 노작 활동 그런 동아리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컴퓨터 동아리 활동도 노작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소년 단체 활동, 신체 단련과 사회 구성원 및 지도자로서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 국가가 공인한 청소년 단체들 많이 있죠. 뭐 RCI, 스카우트, 청소년 연맹, 뭐 해양소년단 이런 것들이 다 국가가 공인한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단체 활동을 하면서 실습 문화 활동도 하고 학술 문화 활동도 하고 예술 체육 활동도 하지만은 여기서 동아리 활동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단체 활동, 뭐 실습 노작 활동, 학술 문화 활동, 예술 체육 활동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실제 내용을 좀 중골될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봉사활동은 크게 이웃돕기 활동과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돕기 활동은 공동체 역량 함양이라는 세부적인 목표를 가지고 친구 돕는 것도 이웃돕기 활동이죠. 지역사회에서 뭐 직접적으로 이웃을 돕는 활동, 사회복지 시설이라든지 지역사회 활동에서 이웃돕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환경보호활동 목표는 환경보호와 공공시설 아끼는 마음을 배양하기 위해서 내용은 환경정화활동, 자연보호활동 다음에 세 번째 캠페인 활동은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해서 공공질서, 환경보존, 헌혈, 각종 편견 극복 관련 활동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폭력을 예방하는 그런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봉사활동,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활동, 캠페인 활동으로 구분합니다. 끝으로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자기 이해활동, 진로 탐색활동, 진로 설계활동으로 구분하는데요. 우리가 진로를 뭐 계획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진로를 찾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자기 이해가 중요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질과 적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이해를 한 다음에 뭐 진로를 찾고,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하고, 진로를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져야지. 기본적으로 진로 활동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자기에 대한 이해이다. 그래서 자기 이해 활동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는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대해서 아는 게 자기 이해 활동이죠. 강점 중심 활동, 자기 특성 이해 활동들을 통해서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진로 탐색 활동, 건강한 직업을 시하며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교육 및 직업 정보 탐색 및 체험을 하는 게 진로 탐색 활동의 목표가 되겠고, 내용을 보면은 일가 직업 이해 활동, 진로 정보 탐색 활동, 진로 체험 활동들이 있습니다. 진로 설계는요, 진로 설계 활동은 실질적으로 자기가
탐색한 진로에 대해서 설계를 하는 거죠. 진로에 대한 창의적인 계획과 실천을 하기 위해서 목표로 진로에 대해서 계획 활동, 준비 활동하는 게 진로 설계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진로를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이런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서 진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교육 과정부터 7차, 그리고 2007년 개정 교육 과정까지도 교과와 교과 이해 활동을 특별 활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지만은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하여 교과와 더불어서 교과 이해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개정 교육 과정을 통하여 특별 활동을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제 교과를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교과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해 활동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와 교과 이해 활동인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성이 됩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의 목표는 건강하고 다양한 집단 활동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질을 개발하고 신장하여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게 창의적인 체험 활동의 목표입니다. 우리 창이란 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의적인 인간,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게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의 크나큰 목표이고, 물론 거기에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한 것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삶의 태도를 기른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창의적 체험 활동은 크게 4가지 활동 영역으로 나누는데 자율 활동이 있습니다. 자율 활동은 다시 자치 적응 활동과 창의 주제 활동으로 구분하고, 자치 적응 활동은 뭐 하크페이를 하고 다양한 자치 활동을 하는 것들 적응 활동입니다. 창의적인 주제 활동은 정말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창의적 주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과와 연계해서 창의적인 주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자율 활동은 자치 적응 활동과 창의적 주제 활동으로 구분합니다.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예술 체육 활동, 학술 문화 활동, 실습 노작 활동, 청소년 단체 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와 내용들 여러분 다시 한번 다 읽어보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봉사활동입니다. 우리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봉사활동을 이웃돕기 활동, 환경보호 활동, 캠페인 활동으로 구분한다는 것. 그 전에는 특별활동할 때는 더 많은 내용으로 구분이 됐었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바뀌면서는 이 3가지 활동으로 구분을 하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진로 활동은 자기 이해 활동, 진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의 어떤 소질과 적성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죠. 자기를 이해하는 활동, 그리고 진로를 탐색하는 진로 탐색 활동, 진로 설계 활동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답형인데요. 특별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이라 부르는 교육과정 시기는 언제인가요?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 4가지 활동 영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에 관하여 학습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